외국에서도 아무리 발전한 나라들도 서점이 사라진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종이책은 항상 존재했고요. 내가 꿈만 꾸던 생각하고 실제 업종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많이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아마존이죠. 그 아마존이 뭘로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서점입니다. 예, 온라인 세상으로 바뀐 것 같아도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서점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북새통 서점 네트워크의 대표 안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든 뭐 세월의 흐름 때문이든 온라인으로 많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네. 또 판매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안 대표님 바로 최근에 4호점을 또 이렇게 개업하시고 오프라인 서점 비즈니스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희도 굉장히 많은 양의 그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서점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납품을 가지고 지정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지역 서점에서 쌀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라든가 교환권을 납부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점을 늘려서 그것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점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에서도 아무리 발전한 나라들도 서점이 사라진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종이책은 항상 존재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책, 그 다음에 지원, 그 지방정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미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계속 지속하고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들의 예. 지원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서점의 지속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도 서점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네네네. 한편 이제 요즘 이런 온라인 세상에 서점도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 방식을 채택하고 계세요? 저는 좀 원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고객들 위주로 합니다. 기존 고객들. 그렇죠. 네. 기존 고객들한테 문자를 뿌리고 서비스를 드리고 오시는 분한테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면 그게 또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물론 SNS로도 홍보를 계속 하는데 이 온라인 SNS 홍보 같은 경우는 격가지로 하는 거고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맨투맨으로 만나서 했을 때가 확실히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새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시는 편이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점한 지가 제가 여기 45년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20년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고객들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자랐던 아이들이 부모가 돼서 다시 오거든요. 네. 그래서 또 네트워크를 펼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들을 잘 관리하면서 확대하는 형태로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새로운 서점을 열어서 거기 또 고객들을 유치하는 형태로 확장하는 겁니다. 네. 그 사실은 2대째 하니까 한편 뭐 편한 점 또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네트워크 늘려나가는 건 전부 다 안 대표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늘려나갈 때는 완전히 그 새로운 동네, 새로운 그 고객을 잡아야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럴 때 이제 기존의 고객들한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죠. 네. 여기 우리 서점이 생겼다. 그럼 그분들은 지나가다 한 번이라도 들립니다. 하긴 이 원주 지역 내에서 북새통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이미 독자층이 많이 넓혀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보통 요즘 이런 오프라인 서점에 오시는 그 고객층 연령이나 남녀 성비는 어떤가요? 이게 옛날부터 똑같은데요. 네. 30, 40대 여성이 한 95% 됩니다. 30, 40대 여성. 이게 그분들이 자기들 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책을 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3까지 문제집을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기 때문에 네. 오는데 저희가 한 20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 그때 초등학생들이 자라서 이제 엄마가 돼서 네. 또 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이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서점을 운영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힘들었고 어떤 점이 좋으셔요? 자, 힘든 점은 이게 사양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문제집이 점점 안 나가고, 그리고 정책 자체가 시험을 안 보는 거로 자꾸 가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시험을 없앴어요. 아, 그런가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몰랐습니다. 모르죠? 시험을 안 봐요.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는 75%, 80%가 수시로 대학을 갑니다. 그런 세상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해요. 문제집도 안 보고. 옛날에는 엄청나게도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뭐 연합고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점점 시장이 사양화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신사분들이 많이 오세요. 승려분들하고. 왜냐하면 다른 장사는 이게 쾌락 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쓰다 보니까 막대하거든요. 근데 서점에 오시면 저희를 막대하지는 않으세요. 아, 네. 왜냐하면 여기는 신사의 물건이다 생각하시고 굉장히 차리시고 물건을 사주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도 지적 산물인 책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매너가 좋군요. 그렇습니다. 네. 매너가 좋다. 이게 딱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실 요즘 뭐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들 또 취업 준비생들도 있고 또 인생 이모작을 하게 되는 은퇴 후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이런 뭐 소위 독립 서점이랄까 조그만 서점이라도 예. 이런 서점 비즈니스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참 재밌는 게 이 질문을 얼마 전에 50대에 퇴직하신 분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 자리에서. 실제로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해드렸던 말이 그거예요. 독립서점은 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독립서점은 그거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아, 네. 만약에 서점을 하고 싶다면 진짜 서점업에 가서 1년 정도 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직업이 맞는지 생각해보시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서점을 하고 싶다면 그 비즈니스에서 1년간 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게 나한테 적합한지를 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꿈만 꾸던 생각하고 실제 업종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많이 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도 꼭 서점을 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하신다면요?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만의 아주 특출한 책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든가, 아니면 남이 할 수 없는 책을 파는 그런 서점을 만드셔야만 돼요. 전문 서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 전문 서점이 속초에 있는 동화서점이나 문우당 같은 데는 관광객이 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유명해져서, 그래서 책을 많이 파는 데로 유명합니다. 그쪽은 어떤 걸로 특화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매장 자체가 완전 복합문화 매장으로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뭐 음악회를 한다든가 신앙성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을 긁어 모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소문이 나서 거기서 사진들 한 장씩 찍어가는 SNS 명소가 됐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화되려면 근데 거기도 전통이 50년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전통 동안에 그 지역에 녹아든 서점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나 시작한다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점을 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물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시작을 하되 서점을 겸업할 수는 있겠죠. 그 겸업도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샵인샵이나 샵앤샵 개념으로 해서 그렇죠. 다른 거랑 같이 복합으로 하는 거. 예. 네. 그래서 생긴 게 북카페 같은 게 생긴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전에 유명했던 그 광고회사 그 고위 임원 출신 분도 서점을 내신 경우가 있었고, 또 유명한 그 남자 아나운서의 부인 그 아나운서 출신인 프리랜서 분도 북카페 서점을 또 만든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게 좀 또. 근데 그분들은 네네. 서점 안 해도 네. 뭘 해도 먹고 살아요. 중요한 게 서점이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네. 한편 보통 요즘 온라인 중고 서적 플랫폼도 있지 않습니까? 알라딘이라든지 yes24. 안 대표님 경우에는 책을 뭐 신간만 취급하시나요? 아니면 남이 이제 보았던 책들도 유통하는 일도 같이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남의 책은 유통은 안 하고요. 네네. 저희가 1년에 한 1000권 정도 반품 못하는 책이 나와요. 책이 워낙에 유통이 크다 보니까 네네. 그 책들은 이제 좀 싼 가격에 이제 알라딘으로 파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 지금 스마트 스토어도 열어가지고 신책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스토어는 영 안 되는 게 이게 만약에 개념 원리 책을 사면은 원주 북새통 개념 원리도 안 찾잖아요. 개념 원리로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팔다 남은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전국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없는 책이기 때문에 절판. 시중에 이제 절판이 되고 그렇죠. 찾기 힘든 거는 그거는 이제 팔리는데 기존에 많이 팔리는 책들은 뭐 큰 서점부터 나가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하나의 니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